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방송에서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본인들도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찾으면 돌려주겠다. 요것을 넘어서서 한마디 더 했어요. 자기네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 엄중히 경고한다는 말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북한이 굉장히 동작이 빨라졌어요. 통전부의 전통문도 생각보다 빨리 왔고 그건 뭐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통전문이 김정은이가 직접 지시해서 만든 문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전직 고위 차관급 북한 고위 관리, 현재 미국에 지금 거주하고 있죠. 리종호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서의 진위도 다시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김정은이가 저렇게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을까? 이 의도도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현재 국내외 정세가 심각치 않다. 김정은이 자신도 지금 현재 건강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다가 북한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뭐 코로나서부터 시작해갖고 뭐 홍수, 피해, 태풍 등등 유엔 제재 말할 수 없이 마이너스 7, 8%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다 무너집니다. 조금만 제재를 강화하면 김정은이 정권이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레짐 체인지 될 수가 있다. 이것이 저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만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김정은이를 살려내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렇게 엄중 경고하고 나서니까 놀란 토끼처럼 아이고 잘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잘 수색하겠습니다. 이런 쪽의 청와대 입장이 우리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 기가 막힌 현실이다. 정말 이 개인적으로 따지면 어디다 대고 이런 말을 하냐. 야단을 쳐도 시원찮은 판국에 조심하겠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책임론을 계속 확산시켜서 국제사회로부터 최고의 제재와 압박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 숨통을 조이는 압박을 해도 김정은이 이렇게 우리 국민을 마음대로 사살하지 못하고 그의 또 이 핵미사일을 포기할지도 포기 안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김정은이하고 계속 입만 맞추고 있어요. 한심스럽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이가 체제 내 외부로부터 많은 곤궁한 국면에 처해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0년대 말 DJ 정권 때 고난의 행군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수백만 명이 죽었다는 고난의 행군 때 DJ 정권이 대북 퍼주기 전략만 안 했어도요. 지금 오늘날과 같이 김정은이가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한국을 뒤흔드는 이러한 위협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이 저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그때로 퍼주기를 해가지고 살려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핵과 미사일, 그리고 인권 탄압과 생화학 무기, 그리고 문재인 정권과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전략, 이런 것만 지금 남겨놨어요.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똑같은 역사적 과오를 지금 저지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김정은이를 살려가지고 이 민주당 정권을 재창출하겠느냐? 여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저렇게 급하게 나오는 것이 국제사회로부터 이번 비인도적 살상 행위에 대한 이 비판, 이것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저렇게 재빠르게 가짜성, 진실성이 없는 전통문 하나를 남겨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평화든 위협이든 안보 위협이든 긴장이든 이 평화 공존이든 모두가 다 김정은이 마음대로 휘젓고 나서려는 것이 이번에 김정은이 생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한미 공조를 강화하는 길밖에 없는데 현 정권은 미국보다는 중국을, 그리고 우리 한국, 쉽게 얘기해서 중도 이상의 국민보다는 김정은이를 더 생각하는 정권이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이런 이 인식의 틀을 갖고 모든 뉴스를 다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상황의 흐름을 아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는 상황에서 이도훈 평화본부장이 지금 긴급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도훈 본부장이 오늘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두 가지 큰 틀에서는 이제 한 세 가지가 돼요. 하나는 10.10 행사와 관련된 한미 당국 간의 북한의 오협 수위 벼랑 끝 전략을 어디까지 행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고, 두 번째로는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일어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10월 7일 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한하고 1박 2일 딱 마치고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이거와 관련된 긴밀한 협의.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큰 현안이 이번에 우리 해수부 공무원의 사살과 소각과 관련된 이 새로운 긴장 관련 동향, 이것과 관련된 이 한국과 미국 정부의 평가와 대응 전략, 이런 거에 맞춰져 있어요. 이런 거에 맞춰져 있는데,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이동훈 본부장이 오늘 인천공항 출국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 현재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리고 비건 국무부 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비건 대표와 만나서 현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대화를 재개해서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라는 양국의 도전 과제를 협의 추진해 나갈 것인지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편도 우리 공무원 사살 소각 관련도 논의하느냐 이렇게 언론이 물으니까요. 모든 한반도 관련 사항은 다 논의할 예정이다. 지금 우리의 현 관제는 사실관계를 규명한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이라든가 남북관계 영향에 대해 예단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사실관계 규명 이거는 뭐 다 돼 있는데 문제는 문재인 정권은 월북이라고 하고 있고 북한은 월북이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쓰지 않고 침입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 남북한의 인식의 이 사실 인식의 격차가 180도로 달라요. 요거에 관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평가, 이 평가에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말하자면 대응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요 얘기를 집중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이 이 10월 7일 날 오는 옥토버 서프라이즈와 관련된 이 폼페이오의 방안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어떻게 해서라도 영향을 주지 않게 하려는 데 취지가 있을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 폼페이오가 오는 것은 현 정권이 지금 현재 김정은이하고 친서를 교환하잖아요. 트럼프도 친서를 교환해요. 이 친서를 교환하면서 다시 한번 한국 정부의 생각을 확인하고 현 정부가 지나치게 유엔 제재의 틀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거, 요거를 폼페이오는 막기 위해서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북 관계의 진전보다도 남북한 관계의 진전이 지나치게 앞서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다. 저는 그래서 이 워닝 메시지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의 이런 우리 공무원 이 사살 소각으로 인해서 긴장 국면이 더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데 이럴 때 이 메시지가 더 강한 메시지가 올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쓸 자리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달래려고 하는데 지금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이 옥토버 서프라이즈와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가 친서도 교환했고 지금 현재 이 통전부하고 라인이 살아있으니 우리 정부를 좀 더 믿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동훈 본부장이 이번 방미에서 30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지금 방미한다고 하는데 이번 방미는 지난 6월 7일 날 미국을 간 이후에 석 달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상황이 긴급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 이미 제 방송회를 통해서도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현 정권의 굴종적 자세, 전략 정말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잖아요. 이러니까 야권에서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어요. 이 논객 중에 한 사람인 김금식 교수도 김정은은 공무원을 살해하고 이복형을 독살하고 연락사무소 폭파하라고 한국의 민간인을 무참히 사살하고 훼손했다. 이렇게 이 폭군이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도 통일부 장관은 2번 사화에 감옥하고 유시민은 개몽 간주 갔다고 김정은을 칭송하고 국방부 장관은 이틀 동안 아무런 대북 대책 없이 청와대 하명만 기다린 허수아비 장관이다. 대통령은 잠만 자고 아직까지도 말이 없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진인 조은산 씨가 시민 7조를 올려서 필명을 날렸지 않습니까? 이거 혹시 오타를 낸 거 아니냐?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이렇게 치고 나섰어요. 그래서 이 진인 조은산 씨의 비판, 이 블로그에 올렸는데요. 요 내용을 가지고 아주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블로그 내용을 쭉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문을 사살하고 시순을 불태우고 훼손한 것과 관련해서 참담하다.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기진한 인간의 심장에 총탄을 박아놓고 불을 질러 소회하는 잔인함에 나는 뭐라 할 말을 잃는다. 예. 그리고 이 해변을 거닐던 해상에 표류하던 민간인을 소총탄으로 사살하는 저들의 반응은 온데간데 없고 자애로운 장군님의 사과 하나에 이 김정은입니다. 또다시 온갖 벌레들이 들러붙어 발판을 들이민다. 문득 제 공무부, 그러니까 장성택이죠. 참수해서 시신을 전시하고 고사포로 정적의 팔다리를 분쇄하는 젊은 살인마를 두고 잘생겼다. 왠지 착할 것 같다 하며 웃는 얼굴이 귀엽다며 난리법석을 떨어대던 남북 정상회담 시절 그 낭만주의자들은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해진다. 예. 그리고 유시민이가 계문 군주라고 했잖아요. 유시민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계문 군주라. 개간. 이 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닭개자에다가 계집여자 색이 있는 간 있잖아요. 간 할 때 이 사내끼리 성교하듯이 하는 짓을 개간이라고 합니다. 이 계문 군주라. 군주와 북에서 상봉에 한바탕 물고 빨고 비벼댈 마음에 오타라도 된 것 아닌가 싶다. 예. 여러분들 유시민이 한 얘기 알잖아요.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일정 부분 진전됐다는 점에서 희소식이다. 김정은이 계몽 군주 같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은산이 뭐라고 비판을 이어가느냐? 전 정권의 야당은 눈앞에서 서서히 수장된 304명의 꽃다운 청춘들을 빌미로 공세를 퍼부어 이 민주당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적 이점을 차지했고 분노에 휩쓸린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쏟아져 나왔다. 최순실 게이트로 난관에 봉착했던 전 대통령은 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전대미문의 해상사고를 예견하지 못한 채 하필 늦잠을 잤고 이는 박근혜의 7시간이라는 희대의 화두가 되어 끓는 여론에 기름을 붓는 꼴이 돼 탄핵으로 이어졌다. 현 정권의 야당은 그 당시 얻었던 경험칙을 바탕으로 지금 국민의힘을 얘기하는 것이죠. 대통령의 10시간 구조작전의 골든타임 등을 무기로 공세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분노한 국민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을 가득 채우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코로나는 국가적 비극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천운이다. 자,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야당 의원들이여 논할 건 논하고 추궁할 건 추궁하라. 그대들은 그러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는 유가족들의 슬픔을 끝까지 끌어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비열한 짓은 최소한 그대들은 하지 말라. 영혼도 때가 되면 쉬어야 하지 않겠는가. 부탁이다. 정말 이 구구절절이요. 제가 이렇게 전문을 읽어드린 이유는 굉장히 감동을 주는, 그야말로 이런 분을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스피치라이터로 좀 썼으면 좋겠다. 메시지 전달하는데 이 조은산만큼 우리 야권을 대표하고 있는 진중권 씨도 아주 잘하고 있죠. 굉장히 귀중한 인재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영혼도 때가 되면 쉬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비열한 짓 하지 말라. 유가족의 슬픔을 가지고. 이 말이 정말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때마침 지금 현재 정세균 총리가 오늘 오후 4시 반경에 대국민 담화를 한답니다. 오늘 대국민 담화 뻔한 거 아니겠어요? 추석 때 내려가지 말라. 이거 하나 하고 10월 3일 개천절 행사, 그 다음에 한글날 대규모 집회 절대 용납 안 한다. 이 둘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반해서 말이죠. 이 추미애 아들과 관련돼서 추미애 사퇴하라, 이렇게 차량 시위를 하는 애국 시민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서경목 목사가 주도하는 시민단체인데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입니다. 이 새한국인데 카퍼레이드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 어제도 카퍼레이드를 시내 6개 구간에서 이루어졌어요. 10대가 넘으면 집회로 되기 때문에 9대 이하만 참여하는 오후 2시부터 어제 차량 행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래서 어제 시위에는 총 40여 대가 참가했고요. 이번 개천절 10월 3일에는 200여 대 규모의 카퍼레이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차량 시위를 막기 위해서 경찰에서는 3중 검문소를 운영하고 도심 진입을 차단하겠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정세균 총리도 개천절 광화문 집회는 어떤 방법으로든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측에서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회 금지에 맞서서 소송을 제기할 방침으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우리 해수부 공무원의 사살 그리고 소각 사태 우리가 반드시 계속 쟁점화 시켜서 여론의 압박이라도 현 정권이 진실로 국민에게 사죄하고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육성으로 TV의 화면에 나와서 우리 국민들 앞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사과의 얘기가 반드시 남아야 되겠다. 대국민 사과 담화가 없이는 이 분노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 담화를 발표하라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동시에 추미애 사퇴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우리 공무원 이 사살과 관련해서 여론의 집중적 이 비판을 이어가고 이것이 마무리되는 대로 추미애 아들 얘기는 계속 이어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언론에서도 대부분 국민 실종부터 피살 발표까지 사흘간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었나, 이런 대한민국 대통령 어디에 있었는지, 뭘 하고 있었는지 계속 이 비판하는 논조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26일 날 동아일보 사설에서도 지금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서해에서 실종된 이후 군 당국이 만행을 규탄할 때까지 북한에 의한 만행을 규탄할 때까지 꼬박 사흘이 걸렸다. 그래서 실종부터 사망까지는 34시간, 북한 군이 발견해서 사살하고 불태울까지 6시간. 그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청와대는 그 만행을 보고도 36시간이나 공식 대응을 미뤘고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된 것도 만행 10시간 뒤였다.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이번 만행을 계기로 해서 북한 정권의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통령 이러한 이 대통령과 정권의 실상을 우리가 볼 때 정말 이 참담한 신경을 감출 수 없다. 이런 논지로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일보 26일자 사설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25일자 사설인데요. 북한이 총살 이걸 모른 척하고 평화를 외친 문재인 대통령의 33시간 대통령 직무 포기다. 그리고 이러한 사살 행위는 비무장 민간인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제네바 협정 그리고 6.25 전쟁의 정전 협정에도 완전히 다 위반된다. 그래서 미국,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유엔과 유럽 등 국제사회에 협력해서 유엔 회원국 자격을 박탈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문화일보 사설인데요. 이것도 25일자 사설인데 6시간 지켜만 보다 그럴 줄 몰랐다는 문정권의 군대, 도대체 이 대적관이 허물어지니까 군 기강이 무너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지금 현재 비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문화일보의 사설은 월북이라 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만행이 정당화되지 않고 군의 책임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병역 특혜 의혹을 받는 추미애 장관 아들 비호에는 열심이다. 오죽하면 김정은이가 남한 군은 우리의 상대가 안 된다고 공언했겠느냐. 주한미군이 최대의 역지력인데 한사코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 든다. 문정권 군대의 역량과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이 갈수록 커진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9.19 위반이 분명한데도 청와대와 그는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도대체 북한의 비율을 어느 정도나 맞출 것이냐. 그래서 9.19 남북 공동선언 부속 군사합의서는 안보 문서와 문서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상습 위반으로 사실상 사문화됐다. 그런데도 홀로 떠받들어온 문정부가 이제 북한이 총격 살해한 위반까지도 청와대와 군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감싸는 그 저희는 여전한 굴종을 통한 평화 환상 외에 달리 있기 어렵다. 그런 망상부터 당장 버려야 할 때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 문화일보 25일자 사설 3개입니다. 그 다음에 동아일보
26일자 사설입니다. 꼭 전문을 한번 읽어보실 것을 신신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